여러분들 142페이지에 한번 펴봐. 거기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도 이슈가 돼갖고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죠. 이번 여름도 엄청 덥지. 왜 갈수록 더운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춥거나 덥지를 않았다고. 근데 작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니? 최고로 추웠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막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났었잖아. 보통 선생님 경험으로는 영하 10도면 엄청 추운 거야.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사회가 영하 10도면 군대는 한 영하 20도 돼요. 한 영하 10도 정도 차이가 나. 그래서 영하 20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요, 오줌을 싸면 오줌이 얼어요. 슬러시처럼 얼어. 우리 남학생들은 오줌 싸려면 뭐 특정 신체 부위가 나와야 되잖아. 쓰라려요. 너무 추워서. 엉덩이가 막 가시고 뭘로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요. 엉덩이 까면 막 여기가 따뜻따뜻한 거 같아. 그 정도로 추워. 그냥 이렇게 숨 쉬면 코가 얼어버려요. 코에서 이게 고드름 같은 게 생겨버려요. 그게 영하 한 20도 됩니다. 혹한기 훈련. 근데 작년 겨울에 군인들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사회가 영하 15도니까 군대는 한 영하 30도 됐을 거야. 그러면 더 심각해져. 동상 걸리고. 되게 저기 하면 이제 A형 텐트 들어가면 텐트를 치고 자는데 훈련 가서 가장 저기 한 게 뭐냐면 군화야. 훈련할 때 군화가 젖어요. 땀에.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밖에 놔두잖아. 그럼 군화가 가죽이잖아. 그대로 얼어버려. 그럼 그 다음날 못 신어요. 이게 무게져. 그러니까 군화 냄새 나지만 군화를 갖고 안고 자야 돼. 침낭 속에 갖고 자야지 그 다음날 신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바깥에 놓으면 그냥 얼어버려요. 그럼 그 구겨진 상태로 얼어갖고 발이 안 들어간다니까. 신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군화를 껴안고 훈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겨울에 너네 다 경험할 거야. 군대가 지금 한 달 정도 춘다 그랬는데 곧 갈 건데 어떡하지? 걱정이네. 가야지 그래도. 갈 거야? 가고 싶어? 꼭 가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야. 해병대. SSU. SSU 뭔지 알아? 뭐라 그러지? UDT? UDT라고 해요. UDT. 이건 해군 소속일 거야, 선생님 기억에. 이 UDT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Underwater Demolition Team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뢰라고 뭐라 그러지? 어뢰라고 할까? 아니면 폭파물을 잠수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대방 배에다가 장착하는 데. 그래서 해군 소속인데 해병대들보다 더 센 훈련을 받아요. 얘네들은 막 물속에서도 밥을 먹어야 돼. 그러고 이렇게 뭐죠? 수경 쓰고 밥 먹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 막 고참이 저기 주전자에 물 담아갖고 막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막 물하고 같이 막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밥을 주고 물속에서 밥 먹으라고 해요. 물속에서 밥 먹으면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 되게 센 훈련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이야. 그래서 물 밑에서 폭파 작업하는 그런 애들, 우리 UDT라고 합니다. 무서운 애들이죠. 특수훈련 가면 기왕 군대를 가려면 한 이런 정도는 특수부대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한번 가보세요. 진정한 남자로 태어나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온난화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더워지고 추워지고 막 심해지죠. 아열대 기후로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좀 뜨거워지고.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게 바나나나 이런 열대 과일들이 지금 예전에는 제주도에 생산됐었는데 지금 그게 올라와고 울산이나 부산 이쪽에서도 재배가 돼. 그런 애들.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워진 거예요.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 올해도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갖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한 3,000명 죽었다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제 평소보다 많이 죽은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그게 이제 누구 때문에 그래? 온실효과. 온실효과. 뭔지 알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온실을 뭐라 그러지? 그린하우스라고 해요.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온실이 뭐냐? 식물원에 가봤니? 식물원 가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원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 식물원의 이 지붕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자, 유리로 투명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태양복사 에너지 중에 주로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외선 계열이 미안해. 가시광선 계열이죠. 가시광선 계열이 들어온 거네. 그리고 사실은 자외선은 이미 니네 알겠지만 여기 어디 있어? 오존층에서 걸리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은 이미 걸리고 일부 들어온 애들은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튕겨서 나가요.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외선은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니네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자외선이 뭐죠? 선생님 여기 막 보이냐? 여기 엊그제 지리산 갔다 오고 타갖고 여기 자외선에 노출이 돼갖고 시커멓게 튼 거야. 자외선은 이렇게 피부를 태웁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 못한다는 반증해 주는 게 우리 해변에서 이렇게 살 태울 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딱 하면 나중에 벗어보면 여기만 하얗지 너구리처럼. 그게 바로 뭐냐면 유리가 통과를 못해요. 유리의 자외선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는 단파인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광선이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이제 식물원에 있는 식물들이 이제 이 가시광선을 이용해갖고 광합성을 하죠. 그런데 이 가시광선이 들어오면서 파장이 부딪히면 좀 더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져서 이 내부에서 막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지면 뭐로 바뀌니? 적외선으로 바뀌는 거야. 이 적외선이 이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적외선은 우리 뭘로 알고 있죠? 열선으로 알고 있잖아. 열을 뜨겁죠. 그래서 이 온실이 내부가 굉장히 후덥지근하잖아. 덥잖아. 그게 뭐냐면 단파인 가시광선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부딪혀가지고 장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외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적외선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온실 밖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내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해요. 이게 똑같이 지구 온난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이제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존층에 다 차단이 되고 지구로 가시광선이 들어와. 우리 이제 뭐라고 하죠? 100%가 들어왔을 때 30%가 반사돼서 나가지. 그 태양복사 에너지가 얼마로 들어와? 70%가 들어오잖아요. 에너지 열평형할 때, 지구의 열평형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70%가 이제 여기에 다 있다가 얘네들이 밖으로 다 나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를 써요? 탄소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아지더라는 거지.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메테인 CH4, 그 다음에 CFC라고 하는 이거는 에어컨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냉매죠. 프레온 가스. 그 다음에 또 물도 사실은 수증기도 온실기체에 포함이 됩니다. 얘네들이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그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진동 모드를 갖는다고. CO2는 이렇게 생겼는데 화학 시간에 나중에 배워요. CO2는 이렇게 생겼고요. CH4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고, 얘 CFC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CL이 2개 있고 F가 2개 있는 이런 구조야. 이런 애들. 그다음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지. 얘네들이 진동 운동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적외선을 받으면,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 에너지를 적외선을 받으면, 열선을 받으면 얘네들이 막 운동을 하는 거야. 그게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지. 이게 대기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지구복사 에너지가 돼가지고 장파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야. 얘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처럼 요 안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얘네들 때문에 그래. 얘네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예요. 정말. 여기에 이제 CO2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같은 거 많이 떼서 생기는 거고, 여기 이제 이 메테인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온실 효과를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증명 자료도 있고, 우리 그래프 보면 나오죠. 그래프가 지금 연도별로 쭉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 CO2 출입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점점. 그거하고 비교해서 또 어떻게 돼요? 같이 온도도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지. 밑에 그래프 봐봐 나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하고 서울하고 비교해가지고 온도가 점점 경향성이 위로 올라가는 경향성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메테인이 있어. 사실은 메테인도 인간 활동이라고 봐야 돼. 메테인은 주로
소가 위가 4개입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죠. 풀을 뜯어먹을 때 소가 어떻게 풀 뜯어먹니? 막 왕창 뜯어먹지. 와우 먹잖아. 소는 막 뜯어먹고 그냥 무조건 쟁이는 거예요. 그럼 위에 쟁여놨다가 윗속에 메테인 세균이 살아요. 얘가 이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소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튀어나와죠. 소 방구도 엄청 많이 껴요. 걔네들 전부 주성분이 메테인가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몇 개 없애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대요. 우리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려고 그 소고기 패티를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뉴질랜드에서 소를 엄청 키워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인구보다 소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소가 얼마나 풀을 많이 뜯어먹냐? 엄청 뜯어먹어요. 사실은 소를 키우지 말고 우리가 풀 뜯어먹으면 그렇게까지 목초지가 황폐화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까 개체수 얘기했지만 피라미드 구조. 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엄청난 풀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풀을 먹은 소가 방구를 엄청 끼는 거야. 이 메탄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게 온실효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좀 덜 먹으면 햄버거를 좀 덜 먹으면 온실효과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채식주의자를 이걸 주장합니다. 베지테리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풀 뜯어먹자. 우리 풀 뜯어먹자. 고기 먹지 말자. 온실효과에 효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도적인 애가 하나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하기 참 애매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버렸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니네 식생에서 보면 툰드라지대라고 있어요. 툰드라지대 들어봤지? 툰드라지대는 저 위쪽에 있거든. 추운 지방이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데가 있어요. 항상 얼어있어. 툰드라지대. 저쪽 시베리아 저쪽. 거기 되게 넓게 되게 넓잖아.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얘가 녹은 거야. 얘네들이 녹는데 얘네 그 얼어있는 부분에 메테인 세균들이 엄청 많이 살아. 얘네들이 이제 녹으니까 얘네들이 살아서 활동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 세균들이 메테인 가스를 엄청 많이 내고 소보다 더 많이 내고 지금 오히려 더 가속이 되는 이유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메테인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맞아 가스가 나오는 이렇게 이 CFC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많이 돌리는 나오는 거죠. 공장 그다음에 우리 뭐 냉매 같은 걸로 많이 쓰는 그런 데서 나오는데 얘네는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데 이거 한 분자가 얘네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효과를 유발을 합니다. 양이 적어서 다행이 아니라 거의 주도적인 애들은 얘네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효과 지금 지구가 전반적으로 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 그림을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향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더라. 그래갖고 육지 서식지가 많이 줄죠. 생태계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 선생님이 어젯밤에 겨드랑이가 아파요. 겨드랑이 아파서 겨드랑이를 봤더니 지느러미가 막 나오고 있어. 입이 아파요. 그래서 입에 아가미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류로 막 이렇게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쟤 물고기 같이 생겼어, 붕어 같이 생겼어 이렇게 놀려요. 돌연변이가 되면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놀려갖고 환경 적응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둥 물출하고 밥도 안 먹고 의기소침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번성하기 쉽지가 않지.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환경 적응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해수면이 갑자기 높아져 버린 거예요. 전부 물이야. 막 수영도 하기 좋고 내가 막 비누로 돼 있으니까. 근데 니네들은 안 되잖아. 니네는 다 죽고 나만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 그런 돌연변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만약에 해수면이 이렇게 확 높아져 버리면 멸종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란 얘기죠. 생태계 다양성이 줄어들겠지. 그런 영향력이 있다. 이상기후현상 있죠. 요새 많이 경험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옛날에도 그런 거 많이 호랑이 장가갔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거가 요새는 더 자주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막 요모름 현상 이런 것도 막 없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니네 잘 아는 토네이도 이런 것도 막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선생님 경험했는데 엄청 우박이 막 쏟아졌죠. 엊그제가 몇 달 전이구나. 봄에 우박이 엄청 쏟아졌어요. 물구멍만한 우박이 떨어져갖고. 니네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면 나오죠. 막 수박 덩어리만한 축구만한 우박이 떨어져갖고 일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맞아 죽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이 이상기후죠. 폭우, 홍수, 강력한 태풍, 가뭄, 사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전역에서 골고루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구 온난화인지 어떤 우린 교과서상으로 지구 온난화라고 결론을 지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유기체구 생명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이 인구수가 70억이래요. 근데 지금 70억이 거의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자체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좀 인간을 좀 죽여야지 자기가 좀 편하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니 지구 외액이 액시상태잖아.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져가지고요.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버려갖고 지구에서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자연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그래프도 보면 이제 눈으로 보면 알겠죠. 거기 봐봐. 녹차, 사과, 복숭아 이런 애들이 농작물의 재배지가 자꾸 북상을 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가 확대된다. 자, 거기 봐봐. 길어지는 여름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2018년이죠. 여름의 날수가 123일이요. 365일 중에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근데 2070년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니? 그때는 살 수 있겠다. 80살, 90살 정도 됐을 거니까. 니네 한 120살 이상 살 거예요. 그럼 그때 한 90살? 그럼 뭐 청춘이지 뭐. 그치? 그치? 2070년 봐봐. 2071년 봐보세요. 152일이야. 여름이. 어마어마하죠. 상대적으로 가을, 겨울 굉장히 짧네요.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더워질 것 같은데? 한 50도 될 것 같은데, 여름이. 물론 에어컨 시스템이나 이런 건 더 잘 돼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거 그럼 지구를 떠나야 되겠는데 빨리 어디 화성을 구하든지 달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서 더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지구 온난화에 또 다른 영향 나와 있네요. 143페이지 봐봐. 봄꽃의 개화 시기가 변화되더라. 최근에 이제 뭐 계절꽃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이게 좀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미친 개나리 꽃이 막 겨울에 피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봄에만 폈어 개나리가. 근데 개나리 꽃이 막 겨울에 피고 막 난리를 피죠. 겨울이 너무 따뜻해지니까. 거기 산수유, 진달래 이런 애들이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더라. 그래서 겨울에 좀 따뜻해지면 펴버려요. 얘네들이. 봄인 줄 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받더라.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의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증발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강수량이 많아지지. 그래서 홍수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영향이다. 온난화를 해결을 하기 위한 대책, 온실기체 발생을 줄여야죠. 이 정도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화석연료를 떼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사실은 화석연료를 계속 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너지가 뭐 고갈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제일 편하니까 쓰긴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배출을 좀 줄이는 거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용량은 똑같이 쓰고 공장 굴뚝이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집진 기술이나 이게 압축하는 그런 기술, 일본은 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 또는 일본 거 사다 써야 돼. 그래서 저작권료 비슷한 걸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 내기 싫어갖고 대충 배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좀 마련해 놓으면 비싼 돈을 주지 않고도 우리 기술로도 그냥 화석연료 떼고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 여러분들 몫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기후변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43페이지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온난화는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대기대순환. 우리가 지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북반구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들 이제 이쪽이 적도 지역이죠? 이쪽이 이제 중위도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지방이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갖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도달을 하죠. 이렇게 온다고. 그랬을 때 단위 면적에 이제 에너지가 적도 지방에 많이 가해지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대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대기를 투과하는 투과층이 길지 여기는 되게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 다 흡수돼 버리고 또 닿는 면적이 넓어 버리니까 여기 단위 면적당 쏟아지는 에너지가 여기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반면에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이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적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요. 물론 지금도 추워서 이제 얼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순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순환 역할을 하는 애가 대기대순환이야. 원래 이제 얘가 순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순환을 할 거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얘가 뜨거워진 데는 이제 상승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이제 차가워지면 떨어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셀이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지구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니네 알겠지만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코리올림이라고 하는 전향력이 생겨요. 그 전향력 때문에 위도별로 조금씩 이게 이제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3개의 셀이 만들어집니다. 그 3개의 셀을 좀 알아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적도 지방에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여기 이제 가열이 많이 되니까 상승되겠지. 상승한 애가 상공에 올라가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아래로 내려온다. 그 얘는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직접 가열이 돼갖고 올라가고 이동하고 이제 냉각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직접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 잘 나와있죠. 그래서 헤들리 순환 이렇게 나와있지. 헤들리 순환 적도 지방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위도 30도까지 중위도 시작이 30도잖아요. 여기가 30도고 북이 30도 여기 북이 60도 여기가 북이 90도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0도 지역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어. 올라가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극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직접 가열돼서 올라가고 냉각되면 떨어지고 얘 직접순환이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조금 애매한 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되니? 여기가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고 일로 오죠. 이렇게 되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패렐 순환이라고 해요. 우리 책에 나와 있어. 패렐 순환. 패렐 순환은 얘네하고 달라요. 간접 순환입니다. 얘네 둘이 직접 순환이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서 역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떨어져서 일로 내려가고 일로 돌아오고. 얘는 조금 반대예요. 얘네들이랑은. 얘는 직접 가열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직접 순환이라고 그래. 얘도 직접 순환이야. 두 개 직접 순환. 그 사이에서 역학적인 것 때문에 얘네들이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얘 밑으로 떨어져서 일로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걸 뭐라 그래? 패렐 순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상승기류가 여기 있겠죠? 60도 지역은 상승기류고 이쪽 30도는 뭐가 있어요? 하강기류죠? 하강기류. 니네 하강기류면 고기압이잖아. 고기압이잖아. 상승기류면 저기압이죠? 그죠?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란 말 들어봤지? 그게 저것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헤들리 순환, 패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3개의 세포로 셀을 이룬다. 셀을 이루다. 그거 나오면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대기대순환 나와 있죠. 대기의 크고 작은 규모의 순환 중에서 지구 전체의 규모의 순환을 말하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요. 지구 자전이 안 일어나면 셀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 근데 3개가 생깁니다. 그 3개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양쪽 옆에 거는 직접순환이고 가운데는 간접순환이다. 이름까지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패렐 순환에 편서풍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편서풍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세요. 중위도 고압대 이런 표현도 좀 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람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바람이 생기지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잖아.
바람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표층 해류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층 해류가 생기게 된 거는 원인은 바람이지. 우리 바람에 의해 생기는 표층 해류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취속류라고 해요. 참고로 썸만 바람에 의한 표층 해류를 우리는 취속류라고 한다. 또 이 바람에 의해서 이 해류가 생겨가지고 해류가 어떤 애들이 있어? 저희도 지방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뭐가 있죠? 난류가 있지. 고위도 지방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있다고. 그래서 난류는 저위도 지방에 있는 남는 에너지를 갖다가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시켜주는 거고, 한류는 부족한 에너지를 이제 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서로 잘 섞이게 한다. 대기 대순환하고 해류 대순환에 의해서 그래도 그만만 해도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전체적으로 온실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제 전체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백날 이렇게 해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수송되더라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 144페이지 보면 해류에 대한 전 세계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류하고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우리나라가 한 요쯤 있죠. 이렇게 일본이 한 이렇게 쓰여지고 이쪽에 이제 알류산 열도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 정도 있고 여기 하와이 이렇게 있죠. 보통 한 여기가 한 적도 정도 되지 않니? 가운데 센터 여기가 적도가 이렇게 되죠. 적도에 이제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부냐면 우리 이제 적도에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한다.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북반구에는 이렇게 이런 무역풍이 불어요. 얘를 북동무역풍이라고 해요. 자, 이 무역풍은 아까 얘기했던 헤들리 순환하고 관련이 있겠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분다고. 무역풍은 동풍 계열이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지구 자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위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이 편서풍의 바람이 되게 세죠. 이 편서풍 때문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 해류,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얘는 이제 어느 쪽이겠냐?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편서풍이죠. 이렇게 돼. 우리 이제 북반구에 있는 거 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여기 해류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적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적도를 기준해서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북적도 해류라고 그래요. 북적도 해류라고 그래요. 이쪽은 뭐겠니? 남적도 해류. 적도 지방을 갖다가 어느 쪽에서 이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누구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불어가지고 부는 바람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해류를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렇게 해요. 아무래도 쟤네들은 적도 지방이니까 태양국산을 제일 많이 머금고 있겠지.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애들.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위로 편서풍 영향을 받아 휘가닥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뭐죠? 니네 다 배웠던 프로시오 난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 있는 저위도에 있는 열 에너지를 갖고 공급하고 위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과잉된 열 에너지를. 그러면 이쪽에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니? 이제 좀 차가워지겠지? 위에 찬 열을 가지고 이제 일로 떨어집니다. 일로 떨어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그러죠. 파란색으로 썼잖아요. 이게 한류입니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얘는 이제 따뜻해지니까 위로 올라가. 난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염분이 높아요. 수율이 높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존산소가 적어. 산소가 녹아있지 않아. 반면에 한류는 용존산소나 그 다음에 먹이, 플랑크톤 같은 거 많이 있어. 근데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쿠로시오 난류하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북한 한류하고 합쳐지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병수역이 많이 만들어졌죠. 난류하고 한류가 합쳐지면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조경수역이라고 하죠. 조경수역에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찬물에 들어있는, 한류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이 많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수온이 높잖아. 이게 섞이면 적당히 미지근해지면서 얘네들이 살기 편한데 먹이도 많고 산소도 충분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거야. 조경수역이 근데 지금 자꾸 온난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프로시온 한류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자꾸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상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참고로 우리 책에는 나와 있네요. 이 북적도 해류하고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적도 반류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지. 여기. 이거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이 적도 반류는 경사류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랑 아까 얘기했죠. 취속류예요. 바람에 의한 거야. 바람에 의한 게 밀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수조 같은 데다가 빨대로 물을 부어봐. 물을 불어봐. 바람으로. 그럼 물결이 막 이렇게 가다가 옆모습에서 보면 이쪽이 수면이 높아지겠지. 높은 물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경사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 북적대류하고 남적대류는 무형풍에 의해서 이렇게 분다고. 그러니까 물들이 절로 가면 물의 경사가 높아지지. 이 경사를 낮추기 위해서 반대로 흐르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적도 반류라고 해요. 그래서 적도 반류는 경사류의 일종이다. 얘네는 바람에 의한 일종이고 얘는 경사류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흐르는 거다.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정도 아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해류하고 페루 해류가 있죠? 그래서 걔네들 페루 해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난류겠네. 이게 한류겠죠.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대칭이니까 반대로 그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난류하고 한류에 대한 차이도 표시해놨지.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이런 것들이 난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와 카나리아 해류가 한류주. 한류에는 먹을거리가 많더라. 산소가 충분하더라. 근데 온도가 낮아가지고 활동하기는 불편하더라. 난류는 온도는 높아요. 그런데 용존산소가 없어. 먹이도 별로 없어. 따뜻하기만 해. 그래서 걔네 둘이 섞이면 적당해진다. 그래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 우리 그림 보면 여기 옆에 이제 바람도 같이 나와 있지. 그래서 바람의 영향. 주로 지금 선생님이 한 이 아열대 해류는 이걸 아열대 해상의 해류라 그래요. 이거는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더라?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편서풍의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엘니뇨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치웁시다. 한류하고 난류의 특성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구에 열평형을 주더라.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에 부족한 에너지하고 섞어가지고 평균을 유지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엘니뇨. 엘니뇨라고 돼요. 이 엘니뇨라고 돼요. 니뇨로 되어 있네. 엘니뇨, 라니냐.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스페인어로 엘니뇨가 작은 어린 여자아이? 뭐 이런 작은 어린 여자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어린 여자아이가 좋니? 작은 어린 여자아이. 그 다음에 라니냐는 뭐예요? 어린 남자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니뇨는 그쪽 지역에 수온의 상승을 의미해요. 어느 지역? 페루 연안이에요. 페루 연안 앞바다. 남미에 있는 페루 연안 앞바다에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해요. 이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자, 홍수가 일어나요. 그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지. 반면에 이제 이거 반대편인 인도네시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사막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현상이야. 엘니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 원인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냈어. 뭐냐면 남동무역풍의 약화야. 일단 기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남동무역풍이 약화돼갖고 페루연안 앞바다에 수온이 급상승하더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왜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과학자들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구 외핵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져서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지구 자전 뭐 이런 거하고 영향을 받아갖고 남동무역풍이 약해지더라. 이건 반대예요. 라니냐는 완전히 반대야. 수온이 낮아지는 거야. 그 페루연안 앞바다가. 뭐예요 이거? 남동무역풍이 세진 거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더라. 그 약했다가 셌다가 그래가지고 반면에 이제 여기는 인도네시아 쪽이 이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지. 오히려 페루연안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건조기후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엘니뇨를 한번 엘니뇨만 설명하면 라니냐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냐면 자 아까 세계지도에서는 그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지금 이제 북아메리카 북미죠. 여기가 남미죠. 여기 센터, 여기가 적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제일 긴 나라 있지. 여기가 칠레. 여기에 페루가 이쪽에 있어요. 페루. 여기에 이제 보면 지금 무슨 바람이 불 거냐면 여기에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이. 이쪽이 남동무역풍이지. 평소 같으면 여기가 남동무역풍이다. 평소 같으면 이 남동무역풍이 부는 거야. 불어서 여기 이제 적도지방이니까 여기 해수면에 가열된 애들이 바람에 의해서 저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어디 쪽으로? 이쪽이 이제 태평양 기준에서 이쪽을 동태평양이라고 그러고 이쪽이 반대편이 서태평양이지. 서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평소에 이렇게 부는데 갑자기 이 바람이 약해진 거야. 이 바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못 가요. 못 가면 얘가 가줘야지 밑에서 찬물이 올라온다고. 이걸 뭐라 그래? 밑에 찬물이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 그래. 들어봐. 안 들어봤니? 용승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찬물이 솟아오르는 거야. 온도가 낮은 찬물이 솟아올라서 얘 뜨거워진 거를 이제 중화시켜주고 또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바람이 약해지니까 용승이 잘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여기가 잔뜩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루연안 앞바다가 수온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수증기가 잔뜩 증발하겠지. 그래서 여기 구름이 뭉게 펴서 여기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수증기가 일로 이동해줘야 되는데 일로 못 가요. 바람이 약해갖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건조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을 초래하는, 홍수를 초래하고 사막화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엘니뇨라고. 엘니뇨라고. 라니냐는 반대겠죠? 라니냐는 바람이 세진 거야. 그래서 얘를 많이 보려면 이쪽에서 이제 홍수가 나고 여기가 오히려 용승이 많이 일어나갖고 여기가 차가워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이 원인은 뭔지 몰라요. 그냥 남동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엘니뇨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려진 거야. 근데 그 남동무역풍이 왜 약화됐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얘들아 방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해잖아. 여기가 서해잖아요. 서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로 표시하잖아.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이스트, 웨스트, 여기가 사우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했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이게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을 기준해서 오른쪽이 동쪽이야. 동태평양이야. 인도네시아는 서태평양이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엘니뇨는 뭐다? 동태평양의 페루연안에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이유는 뭐라고요?
남동무역분이 약화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용승이 잘 안 일어나. 차가운 물이 못 쏟아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층수온이 올라가. 증발을 너무 많이 해. 구름이 너무 많이 생겨요. 홍수가 나. 저쪽으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기가 안 가. 어떻게 돼요? 사막화. 이게 바로 엘니뇨. 됐죠? 그래서 엘니뇨 평상시보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거기 봐봐. 구름이 동태평양 쪽에 왕창 모여 있죠. 여기 무역풍이 약화돼서. 그래서 그쪽에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태평양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표에 정리해놨습니다. 오른쪽에 145페이지 봐봐. 라니냐도 있죠. 라니냐. 이건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 밑에 색깔 칠해져 있는 차가운 해수 봐봐. 용승이 많이 잘 일어난 거지. 너무 바람이 세니까.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엘니뇨 발생시 봐봐. 차가운 해수가 못 올라오지. 차가운 해수가 못 올라오잖아. 얘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못 올라오는 엘니뇨는 표층수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차가운 해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용승이 잘 일어나는 애는 표층수온이 낮아져갖고 라니냐 현상을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서태평양에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사막화가 일어난다. 우리 그 145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죠. 전 세계 사막과 사막화 지역 분포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의 유명한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제일 넓죠. 그 다음에 그 몽골 쪽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고비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황사 현상이 매년 있는 이유가 지금 사막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서울 면적이 만들어진대요. 그 정도. 엄청나게. 전 세계 지도로 서울이 되게 좁았잖아요. 하루에 그만큼의 사막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나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저번에 그 선생님이 TV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막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그렇게 모래바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던데 그런 바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지. 양지강 기단에 영향을 받아 봄에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표 한번 볼까요? 지구온난화로 대기대 순환의 변화가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감소하더라. 이건 자연적인 원인인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가뭄이 지속되고, 이것도 역시 자연적인 원인이고, 인간의 농작물 과잉 경작, 지나친 산림벌채, 이게 중국은 이게 좀 영향을 주죠. 중국 사람들이 워낙 벌목을 많이 해버려갖고 나무가 황폐해, 수십억 킬로 황폐하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도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요새 그래갖고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 제도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중국에다가 나무를 사서 보내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나무 사서 주면 심어라. 나무를 심어줘야지 우리한테 황사나 이런 게 안 올 거 아니야. 그런 비영리 단체들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영양 봐봐. 사막화의 영향으로 일단 하천 수량이 줄죠. 용수가 부족하지. 뭐 생활용수부터 시작해갖고 다 부족하죠. 공업용수 부족하고, 농사 짓는데도 물이 부족하고. 예전에 뭐 심지어 너무 가물 때는 막 소방차로 갔다가 막 논에다 물 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황사의 발생 빈도와 세력이 강해졌다. 우리 많이 느낍니다. 해마다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대책은 나무를 심자. 숲의 면적을 확대한다. 나중에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래 지구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선생님 보기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외계 행성을 빨리 찾아서 이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주하는 수밖에 없다. 빨리 그쪽에 가는 착륙선에 승차권을 예매를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니네 앞으로 한 140, 150살까지 살면 지구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2070년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평균 기온이 한 40도 될 수도 있어요. 더워서 못 살 수도 있어요. 빨리 승차권을 구매하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구 극복을 위한 국제협약 모임인데 97년 교토 정서, 2015년 파리 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환경에 관련된 그런 협정들이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네. 우리 레벨 1하고 레벨 2 문제를 좀 풀어와야 될